하루만 당신을 내게 팔아요. 재벌 상속녀는 완벽한 파트너를 원했지만 백완공은 모든 것을 바꿀 대가를 불렀다. 내일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아요. 당신은 내 거니까. 아가씨, 뭐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500만 원짜리 드레스룸을 물바다로 만든 터진 수도관이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 아닐 때도 있다. 최악은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사촌 동생의 전화다. 그것도 10일 뒤, 바로 자신의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 연우 호텔의 상속녀 윤서연은 백완공 박건우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박건우는 그녀의 돈을 거절하고 그녀가 한 번도 치러본 적 없는 대가를 요구한 남자였다. 한여도, 지위도, 불평할 권리도 없이 7일간의 정직한 노동. 남는 것은 굳은 살, 흙먼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뿐이었다. 윤서연은 물 떨어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비가 오는 줄 알고 눈을 떴지만 천장은 얼룩 하나 없이 하였다. 귀를 기울여 보니 소음은 드레스룸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불안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맨발로 드레스룸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연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사방이 물이었다. 물이 천장에서부터 쏟아져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옷이 걸린 선반을 타고 흘러내렸다. 드레스, 정장, 구두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흠뻑 젖어 물웅덩이 속에서 가라앉고 있었다. 젠장, 서연은 조명 스위치로 달려가 스위치를 올렸다. 딸깍,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기가 나간 것이다. 물은 계속해서 쏟아졌다. 그녀는 드레스룸에서 뛰쳐나와 휴대폰을 집어들고 컨시어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리 집 물난리 났어요. 당장 누구 좀 보내주세요. 윤서연 사장님, 바로 긴급 서비스팀 보내겠습니다.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10분이나 기다릴 시간 없어요. 온 집안이 물에 잠기고 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서연은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드레스룸으로 돌아갔다. 물은 이미 발목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아래 선반에 있는 옷가지들을 마구 꺼내 침실로 옮기기 시작했다. 300만 원짜리 발렌티노 드레스는 완전히 젖었고 루브텐 구두는 망가졌다. 모피 코트는 물 위를 둥둥 떠다녔다.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옷을 옮겼다. 이것은 단순한 옷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이미지, 그녀의 갑옷, 그녀의 권력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빌어먹을 수도관에서 터져나온 물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15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흠뻑 젖어 헝클어진 파자마 차림의 서연이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작업복 차림의 연장통을 들고 차분한 표정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백완공 박건우입니다. 문제가 생긴 곳이 어디죠? 서연은 말없이 드레스룸을 가리켰다. 건우는 안으로 들어가 한번 쓱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배관이 터졌네요. 심각한데요. 건물 전체 급수관을 잠가야겠습니다. 뭐든 빨리 좀 해봐요. 그는 그녀를 차분하게 쳐다봤다. 빨리 될 일이 아닙니다. 밸브를 찾아서 잠그고 물을 빼낸 다음 수리해야 합니다. 최소 3시간은 걸릴 겁니다. 3시간이라고요? 여기 있는 거 다 잠기겠네요? 이미 다 잠겼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거죠. 그는 기술층으로 내려갔다. 홀로 남은 서연은 흠뻑 젖은 옷가지들에 둘러싸인 채 침실 한가운데 서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사촌 동생 할인이었다. 받고 싶지 않았지만 손은 저절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서연 언니, 안녕. 잘 지내? 할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가식적이었다.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있잖아, 언니 결혼식에 초대하고 싶어서. 10일 뒤인데 올 수 있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결혼식? 내 결혼식이지. 당연히. 나 최민호 씨랑 결혼해. 언니도 그 사람 기억하지? 서연은 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다. 최민호. 그녀의 전 남자친구. 2년을 만났고 반년 전 넌 너무 차가워. 서연아. 너랑은 도저히 못하겠어 라며 그녀를 떠났던 남자. 그런데 이제 그가 사촌 동생과 결혼한다고. 언니, 듣고 있어? 할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변했다. 듣고 있어. 그럼 올 거지? 결혼식 언니네 호텔, 연우 호텔에서 할 거야. 대박이지 않아? 그녀의 호텔에서, 그녀의 제국에서,
그녀의 영토에서 서연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물론 가야지. 축하해. 고마워. 아, 너무 기쁘다. 그럼 그때 봐. 할인이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드레스룸 천장에서는 여전히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젖은 옷가지들은 바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까지. 10일 뒤 그녀의 호텔에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쳐다보며 수군거릴 것이다. 불쌍한 윤서연. 차이고 나서 혼자라니 완전 실패자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엄마. 서연아. 할인이한테 전화 왔었다. 너를 결혼식에 초대했다면서. 네. 그래서 갈 생각이니? 물론이죠. 안 될 거 있나요? 그건 굴욕이니까. 모든 사람이 널 동정의 눈으로 쳐다볼 거다. 엄마, 저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혼자 갈 거 아니니? 서연아, 넌 32살이야. 벌써 결혼해서 애가 있어야 할 나이에 아직 혼자라고. 모두가 그걸 지켜볼 거야. 서연은 눈을 감았다. 엄마, 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문이 열리고 건우가 들어왔다. 물은 잠갔습니다. 이제 물 퍼내고 배관 고칠 겁니다. 2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네요. 알았어요. 그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봤다. 괜찮으십니까? 네. 왜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요.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좀 엉망이라서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드레스룸으로 돌아갔다. 서연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등교하고 각자의 일과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과 문제가 있는데 그녀의 문제는 드레스룸 침수와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이었다. 1시간 후 건우가 일을 마치고 드레스룸에서 나오며 걸레로 손을 닦았다. 끝났습니다. 배관은 교체했습니다. 물은 다 퍼냈지만 바닥은 사흘 정도 말려야 하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는 아마 복구가 불가능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드리면 되죠? 작업비 35만 원에 부품비 5만 원, 총 40만 원입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현금은 없으십니까? 현금은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 주십시오. 서연은 놀라서 그를 쳐다봤다. 절 믿으세요? 건우가 피식 웃었다. 이 호텔 주인이시잖아요. 40만 원 정도는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연장을 챙겨 출구로 향했다. 그때 서연이 갑자기 그를 불렀다. 잠깐만요. 그가 돌아섰다. 네. 서연은 무슨 말을 할지 몰랐지만 일단 입을 열었다. 당신에게 사업적인 제안이 하나 있어요. 건우가 미간을 좁혔다. 무슨 제안 말입니까? 10일 뒤에 있을 행사에 제 파트너가 필요해요. 파트너라니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제 곁에 있어 줄 사람이요. 제 남자친구인 척해달라는 말이에요. 건우는 그녀를 한참 동안 쳐다봤다. 지금 저더러 아가씨 남자친구인 척하라는 겁니까? 네. 왜죠? 서연은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제 전 남자친구가 제 사촌 동생이랑 결혼하거든요. 그 자리에 혼자 가고 싶지 않아요. 모두가 절 동정의 눈으로 보는 게 싫어요. 건우는 말이 없었다. 돈은 드릴게요. 서연이 덧붙였다. 얼마나 원하세요?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몇 시간만 옆에 있어주면 돼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싫습니다. 왜요? 그건 아가씨에게도 저에게도 굴욕적인 일이니까요. 감정을 연기할 사람을 사려는 거잖아요. 이건 사업 제안이 아니라 절박함이죠. 서연은 가슴이 따끔했다. 당신은 이해 못해요. 이해합니다. 남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겠죠? 하지만 해결책은 배우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는 문으로 향했다. 서연이 복도에서 그를 따라잡았다. 제발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건우가 멈춰 서서 돌아봤다. 왜 하필 저입니까? 당신은 제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기 사람들을 모르잖아요. 지위나 돈, 평판 같은 건 신경도 안 쓸 테고요. 당신은 진짜 같아서요. 제 곁에 진짜인 사람이 필요해요. 건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대가가 뭐죠? 7일간의 노동입니다. 무슨 노동이요? 제 일이요. 배관공 1. 당신이 제 조수가 되는 겁니다. 7일 동안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변명도 불평도 없이 제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연장을 나르고 스패너를 건네고 제 뒤에서 청소하는 거죠. 보통 인부처럼요. 서연은 어안이 벙벙해서 그를 쳐다봤다. 농담하는 거죠? 아닙니다. 전 못해요. 배우면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7일간의 노동, 아니면 다른 배우를 찾아보시든가. 서연은 침묵했다. 마음속에서 자존심과 절박함이 싸웠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건우가 손을 내밀었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주소는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편한 옷 입고 오세요. 더러워질 테니까.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갈게요. 건우가 떠났다. 서연은 문을 닫고 현관에 서서 물에 잠긴 드레스룸 바닥을 내려다봤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전 남자친구 결혼식에서 비참해 보이지 않으려고 7일간 배관공으로 일하기로 하다니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연은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모든 것을 바꿀 7일. 그녀는 자신의 예상이 얼마나 정확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다. 서연은 아침 6시 반에 잠에서 깼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지만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생각했다. 배관공, 아니 배관공 조수로서의 첫날. 그녀는 일어나 욕실로 가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잠을 설쳐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미친 짓이 아닌지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다. 서연은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운동화. 평소 헬스장에 갈 때나 입던 옷이었다. 지금은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했다. 아침은 커피와 토스트로 간단히 해결했다. 긴장 때문에 속이 조여왔다. 7시 반에 집을 나섰다. 택시가 아래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올라타 건우가 보내준 주소를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변해갔다. 도심의 화려한 마천루에서 낡은 빌라촌으로. 20분 후 택시 기사가 차를 세웠다.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다. 낡은 차고에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박간의 설비. 그 옆에는 낡아빠진 승합차가 서 있었다. 차고 문이 열리더니 작업복 차림의 건우가 커피잔을 들고 나왔다. 왔네요. 마음 바꿀 줄 알았는데 용케 왔네. 서연이 턱을 치켜들었다. 저는 한번 뱉은 말은 지켜요. 어디 한번 봅시다. 그는 안으로 들어갔고 서연은 그를 뒤따랐다. 안에서는 기름과 쇠, 그리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선반에는 연장, 부품, 파이프들이 가득했다. 구석에 있는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수도꼭지가 놓여 있었다. 오늘 당신이 일할 곳은 저기요. 건우가 벽 쪽 책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용한 연장은 여기다 정리해두면 돼요. 정리는 기본 규칙입니다. 알았어요. 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현장으로 갑시다. 할머니 댁인데 싱크대에서 물이 샌대요. 간단한 작업이니 당신은 내가 시키는 연장만 건네주면 돼요. 언제 뭘 줘야 할지는 설명해 줄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승합차에 탔다. 건우가 시동을 걸었다. 출발하죠. 근데 왜 제 부탁을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서연이 갑자기 물었다. 진짜 이유가 뭐예요? 건우는 몇 초간 침묵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봤으면 해서요. 당신네 호텔에 묵는 그런 사람들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요. 당신네 호텔방 값은 없지만 물새는 수도꼭지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요. 서연이 그를 쳐다봤다. 내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잡지나 보고서로. 하지만 직접 겪어본 건 아니잖아요. 손으로, 등으로, 피로로 느껴본 적은 없죠. 서연은 잠자코 있었다. 말싸움하고 싶지 않았다. 딱히 할 말도 없었다. 그들은 낡은 빌라에 도착해 4층으로 올라갔다. 건우가 문을 두드리자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주름진 얼굴에 다정한 눈빛,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다. 어이구, 건우 총각, 어서 와줘서 고마워. 안녕하세요, 할머님. 이쪽은 제 조수 윤서연 씨입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중이에요. 할머니는 서연을 보며 말했다. 아이고, 아가씨가 참 곱네. 어서들 들어와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작고 깨끗했으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식탁 위에는 차와 과자가 놓여 있었다. 앉아서 차부터 한잔해요. 고맙습니다, 할머님. 하지만 싱크대부터 먼저 볼게요. 아, 맞다. 그래야지. 이리 와요. 그들은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 아래에는 물이 고여 있었다. 건우는 무릎을 꿇고 싱크대 밑을 들여다봤다. 서연 씨, 12호 몽키 스패너 좀 줘요. 서연은 연장통을 열었다. 수십 개의 스패너, 드라이버, 펜치가 들어 있었다. 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게 몽키 스패너인지 알 수 없었다. 턱이 움직이는 거요. 서연은 겨우 찾아내 그에게 건넸다. 건우는 그것을 받아 너트를 풀기 시작했다. 걸레 잡아요. 이제 물이 쏟아질 거요. 서연이 걸레를 집어들자 정말로 파이프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걸레를 갖다 대자 물이 스며들었다. 잘했어요. 이제 왼쪽 상자에 있는 비닐봉지에서 예비 고무 패킹 좀 줘요. 서연은 찾아서 건넸다. 건우는 재빨리 패킹을 교체하고 너트를 조인 뒤 확인했다. 됐습니다. 이제 물 안 셀 거예요.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아이고, 건우 총각은 손이 황금손이야. 얼마 주면 되나? 10,000원만 주세요. 그렇게 조금만. 총각은 항상 너무 싸게 받아. 할머님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머니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다. 건우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고맙습니다. 또 문제 생기면 전화 주세요.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서연은 방금 본 장면에 대해 생각하며 말이 없었다. 10분 만에 끝났지만 기술과 연장, 경험이 필요한 일의 대가가 10,000원이라니 왜 그렇게 조금 받았어요? 그녀가 승합차 안에서 물었다. 저 할머니 기초연금으로 한 달에 40만 원 받아요. 월세 내고 나면 식비, 약값, 공과금으로 쓸 돈이 얼마 안 남아요. 어떻게 더 받아요? 그래도 자선사업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하지만 도둑놈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낼 수 있을 만큼만 받아요. 그게 공평한 거니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세계에서 공평함은 계약서, 수익, 퍼센트로 측정되었다. 이곳은 다른 숫자로 측정되었다. 다음 현장은 어린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의 집이었다. 하수구가 막혔다고 했다. 1층에 있는 투룸 아파트는 비좁았다. 아기는 유모차에서 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벌써 3일째 물이 안 내려가요. 건우가 욕실로 들어갔고 서연이 뒤따랐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익숙해져요. 건우가 말했다. 이것도 일의 일부니까. 그는 하수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막힌 게 심각하네요. 관통기 필요하겠어요. 서연 씨, 관통기 줘요. 서연은 끝에 소리 달린 길고 얇은 쇠줄을 찾아 건넸다. 건우는 그것을 파이프에 넣고 돌리기 시작했다. 양동이 잡아요. 곧 쏟아질 거요. 서연이 양동이를 잡자 파이프에서 더러운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헛구역질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서연 씨, 고개 돌리지 말고 제대로 잡아요. 그녀는 억지로 정면을 바라봤다. 더럽고 역겨운 구정물이 양동이를 채웠다. 건우가 관통기를 꺼내자 끝에는 머리카락, 오물, 쓰레기 뭉치가 달려나왔다. 이게 원인이네요. 머리카락이 관을 막았어요. 자주 청소해줘야 합니다. 그는 여자에게 막힘을 예방하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2만 원을 받았다. 그들이 떠나고 서연은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손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렸다. 포기하고 싶어요. 건우가 물었다. 아니요. 확실해요. 네. 그가 피식 웃었다. 좋아요. 그럼 다음 현장으로 가죠. 세 번째 현장은 사무실 건물이었다. 5층 화장실 변기가 새고 있었다. 건우와 서연은 올라가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서연 씨, 장갑 끼고 물탱크 분해할 거니까? 서연이 고무장갑을 꼈다. 건우가 물탱크 뚜껑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불에가 고장 났네요. 교체해야겠어요. 새 것 좀 줘요. 서연이 건네자 건우가 교체하고 확인했다. 물이 더는 새지 않았다. 됐습니다. 건물관리인은 5만 원을 지불했고 그들은 떠났다. 하루 종일 그런 식이었다. 현장에서 현장으로. 아파트, 사무실, 가게, 새는 수도꼭지, 막힌 배관, 고장 난 변기. 저녁이 되자 서연은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등은 쑤시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으며 옷은 더러웠다. 몸에서는 하수구 냄새가 났다. 그들은 6시 반에 차고로 돌아왔다. 건우가 차를 세우고 내렸다. 첫날 끝났네요. 기분이 어때요?
서연은 천천히 승합차에서 내려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연장을 들어 빨개지고 긁힌 자국투성이인 더러운 손. 끔찍해요.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왜 그게 좋은데요? 생각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해요. 서연은 승합차에 기댔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이제 알았네요. 내일은 더 쉬울 거요. 익숙해질 테니. 서연이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매일 이렇게 일해요? 네, 몇 년째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하지만 이게 제 일이고 제 기술이에요. 제가 할 줄 아는 일을 하고 이걸로 저와 여동생, 조카가 먹고 살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세계에서 일이란 권력, 지위, 돈을 위한 돈이었다. 여기서는 생존, 정직, 의미였다. 이제 집에 가요. 건우가 말했다. 푹 쉬어요. 내일 8시에 다시 여기서 봅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택시를 불러 떠났다. 저녁 8시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그녀는 더러운 옷을 벗어 빨래 바구니에 던져넣고 샤워기 아래 섰다. 뜨거운 물이 먼지를 씻어냈지만 피로는 그대로였다. 서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첫날이 가장 힘들었지만 그녀는 버텨냈다. 아직 6일이 남았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알 수 없었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다. 다음 날 서연은 통증과 함께 잠에서 깼다. 등, 다리, 팔, 온몸이 쑤셨다. 그녀는 힘겹게 일어나 욕실로 가서 자신의 손을 들여다봤다. 물집이 부풀어 오르고 피부는 빨갛게 변해 있었다. 살면서 이런 손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크림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어제와 같은 옷인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아침을 먹고 차고로 향했다. 건우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네요. 첫날 만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저는 포기 안 해요. 좋아요. 오늘은 더 흥미로울 겁니다. 달동네로 갈 거예요. 거기 지하실 배관이 터졌대요. 더럽고 어둡고 추울 겁니다. 준비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됐어요. 그들은 출발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는 점점 더 초라해졌다. 허물어져가는 집들, 더러운 거리, 떠돌이 개들. 그들은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멈췄다. 창문은 깨져 있고 벽에는 금이가 있었다.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서연이 물었다. 넵, 갈 곳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지하실로 내려갔다. 어둡고 축축했으며 물이 발목까지 차 있었다. 서연이 손전등을 켰다. 건우는 터진 배관을 찾아냈다. 여기군. 이 부분 전체를 교체해야겠어요. 3시간은 걸릴 작업입니다. 불 좀 비춰줘요. 서연은 손전등을 들었다. 건우는 자르고 용접하고 연결했다. 그녀는 연장을 건네주고 파이프를 잡고 쓰레기를 치웠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옷 속으로 한기가 파고들었고 운동화는 물에 젖었다. 서연은 몸을 떨었다. 추워요. 건우가 물었다. 괜찮아요. 거짓말. 그래도 참는 걸 보니 대단하네요. 마침내 작업이 끝났다. 그들이 위로 올라오자 서연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작업비는 누가 내요? 그녀가 물었다. 관리사무소요. 푼돈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들 책임이에요. 서연은 생각했다. 그녀의 세계에는 이런 집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보지도 인식하지도 못했지만 그곳들은 실제했다. 갈 곳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채로. 하루는 계속되었다. 몇 군데 현장을 더 돌았다. 부촌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수전 교체 비용으로 15만 원을 받았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온수 바닥 난방관이 새고 있었다. 6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었다. 서연은 연장을 나르고 파이프를 잡고 오물을 치웠다. 손에 물집이 터져 피가 물과 섞였다. 그녀는 손에 다시 붕대를 감고 일을 계속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겨우 승합차까지 걸어가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둘째 날 끝 건우가 말했다. 이제 닷새 남았어요. 할 수 있겠어요? 서연이 눈을 뜨고 그를 바라봤다. 할 수 있어요. 왜 포기하지 않는 거죠? 자존심 때문인가? 그것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올바른 이유네요. 내일은 더 많은 걸 보게 될 겁니다. 준비해요. 서연은 떠났고 집에 돌아와 욕조에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이 물집에 닿아 따가웠지만 그녀는 참았다.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낯선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손에는 힘이 생겨 있었다.
전에는 없었던 힘이었다. 셋째, 날은 좀 더 수월하게 시작되었다. 서연이 잠에서 깼을 때 몸의 통증은 이전만큼 심하지 않았다. 근육은 적응했고 손에 굳은 살은 단단해졌다. 그녀는 붕대를 갈고 옷을 입고 차고로 향했다. 건우가 커피잔을 들고 그녀를 맞았다. 마셔요. 오늘 긴 하루가 될 겁니다. 서연은 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진하고 뜨거운 설탕 없는 커피. 이제는 익숙했다. 어디로 가요? 먼저 평창동에 있는 개인 주택으로. 부자 고객이에요. 그 다음엔 사무실 2군데, 그리고 어머니 계신 병원에 들를 겁니다. 서류 좀 받아야 해서요. 점심 먹고 나면 현장 3군데가 더 있어요. 운이 좋으면 저녁 7시까지는 끝날 겁니다. 어머니요?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으세요. 2년 전에 신장이 망가졌거든요. 그래도 잘 버티고 계세요.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투석 자체는 건강보험이 돼요. 하지만 약값, 검사비, 식단 조절비는 다 돈이죠. 한 달에 80만 원은 좋게 들어요. 그래서 주말도 없이 일하는 거고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갑시다. 그들은 승합차에 올라 부촌으로 향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다. 풍경이 바뀌었다. 도시가 숲으로 변하고 높은 담장 너머로 거대한 저택들이 나타났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건우가 말했다. 저는 평창동에 살진 않지만 살 수는 있겠죠. 돈은 있으니까. 서연은 침묵했다. 그래, 돈은 있었다. 아주 많았다. 하지만 그 돈이 무엇을 주었나? 온기 없는 사치, 외로움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하는 지위. 그들은 거대한 저택 앞에 도착했다. 대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마당에는 각각 수억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차 3대가 서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다. 비싼 옷차림에 잘 관리된 모습, 차가운 눈빛. 배관공들이군요. 드디어 오셨네. 1시간이나 기다렸잖아요. 건우가 시계를 쳐다봤다.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아침 9시입니다. 상관없어요. 자쿠지가 작동이 안 돼요. 당장 고쳐줘요. 그녀는 획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과 건우는 서로를 쳐다봤다. 봤죠? 건우가 조용히 말했다. 저들이 당신네 사람들이에요. 돈은 있지만 존중은 없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대한 홀, 대리석 계단, 샹들리에. 서연은 사치에 익숙했지만 이곳은 과했다. 금박, 거울, 그림들. 여자는 그들을 욕실로 안내했다. 수영장만 한 크기의 자쿠지. 이거요. 작동이 안 되니 빨리 고쳐줘요. 1시간 뒤에 스파 예약 있단 말이에요. 건우가 자쿠지를 살펴보고 시스템을 점검했다. 펌프가 탔네요. 교체해야 합니다. 부품 주문하면 사흘 정도 걸립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흘이요. 미쳤어요. 오늘 당장 필요해요. 없는 부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주문해야 해요. 얼마면 더 빨리 가져올 수 있는데요. 5만 원 추가하시면 내일 가져다 드리죠. 좋아요. 그렇게 해요. 건우는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았다. 그들은 집에서 나왔다. 승합차 안에서 서연이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여자 정말 무례했는데? 익숙해요. 부자들은 종종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무례하게 굴 권리가 생긴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 상처받지 않아요. 그냥 제 일을 하고 떠날 뿐이죠. 만약 제가 당신이 우리 집에 배관 고치러 왔을 때 그렇게 행동했다면요? 건우가 그녀를 쳐다봤다.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당황하고 겁먹었지만 무례하진 않았죠. 그래서 당신 제안을 받아들인 거고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그녀에게서 다른 무언가를 본 것이었다. 오만함이나 경멸이 아닌 연약함을. 다음 현장은 사무실 건물이었다. 화장실 배관이 막혔다. 건우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3만 원을 받았다. 이제 어머니께 가족. 건우가 말했다. 괜찮다면요. 물론이죠. 그들은 병원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 벗겨진 벽, 입구에는 줄이 서 있었다. 건우는 서연을 안으로 데리고 3층으로 올라갔다. 신장투석실, 약품 냄새와 기계의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건우의 어머니는 기계에 연결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르고 창백하며 눈밑이 검은 여자였지만 아들을 보자 미소를 지었다. 건우야, 우리 아들 왔구나. 엄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는 안정적이래. 다행이네요. 건우는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옆에 앉았다. 서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문가에 서 있었다. 엄마, 이쪽은 서연 씨 제 조수예요. 기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머니는 서연을 유심히 쳐다봤다. 안녕, 아가씨. 참 곱네. 건우야, 너 여자친구 생겼니? 건우가 피식 웃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예요. 아쉽네. 너도 이제 슬슬 짝을 만나야지. 서연이 가까이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요. 아가씨, 앉아요. 불편해하지 말고. 서연은 의자에 앉아 기계와 튜브, 필터를 통해 순환하는 피를 바라봤다. 이거 아픈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건우의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지루하지.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하지만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그래서 참는 거야? 이식은요? 어머니가 건우를 쳐다봤다. 비싸. 기증자 신장 대기 줄도 길고 몇 년은 걸려. 돈 내고 수술하려면 5천만 원은 든다는데 그 돈이 어디 있겠어. 서연은 가슴이 따끔했다. 5천만 원 후 그녀에게는 호텔 하나의 한 달 수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건우는 서류를 챙겨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들이 병원을 나왔을 때 서연이 말했다. 어머님은 강한 분이시네요. 평생 2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 남매를 키우셨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은 말없이 옆에서 걸으며 생각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생 일해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유산으로 살았다. 그녀에게 완벽하게 보이는 법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건우 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네. 그때 왜 제 돈을 거절했어요? 결혼식 파트너 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이나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었잖아요. 어머님께 도움이 됐을 텐데요. 건우가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렇게 받은 돈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죠. 전 고용된 배우가 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에겐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병을 고쳐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존심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죠. 만약 제가 거짓말의 대가로 당신 돈을 받으면 전 제 자신을 존중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자존감 없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세계에서는 이익을 위해 자존심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는 자존심이 모든 것의 기반이었다. 그들은 승합차로 돌아와 다음 현장으로 향했다. 하루는 빠르게 지나갔다. 아파트 3곳, 사무실 2곳, 가게 지하실에서 터진 배관 하나. 서연은 말없이 집중해서 일했다. 이제는 어떤 연장을 줘야 할지, 언제 손전등을 비춰야 할지, 어떻게 물을 치워야 할지 알았다. 건우도 그것을 눈치챘다. 빨리 배우네요.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요. 시간 낭비는 아니라는 뜻이니까. 저녁에 그들은 일을 마치고 차고로 돌아왔다. 서연은 입구 계단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처음 며칠처럼은 아니었다. 몸이 적응했다. 건우가 옆에 앉아 물병을 건넸다. 서연은 물을 마셨다. 이제 나흘 남았네요. 그가 말했다. 그 다음엔 결혼식이고. 준비됐어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전에는 비참하게 보이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과연 중요한 일일까 싶어요. 왜 마음이 바뀌었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봤으니까요. 당신 어머니는 투석을 받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김할머니는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살면서도 차를 대접하죠. 하수구가 막힌 집에 젊은 엄마는 힘들어도 꿋꿋이 버티는데 저는 고작 남들이 비웃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너무 사소하게 느껴져요.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이 며칠이 헛된 건 아니었네요. 서연이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좋은 스승이에요. 당신도 좋은 학생이고요. 고집은 세지만 성실하니까. 그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이내 침묵했다.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서연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따뜻함, 친밀감. 겨우 3일밖에 안 된 이 남자가 몇 년을 알고 지낸 사람들보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 건우 씨, 질문 하나 더 해도 돼요? 해요. 사랑을 믿어요. 그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뜬금없는 질문이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 전 남자친구는
제가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건우는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당신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보여요.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에요. 방어하고 있을 뿐이지. 돈, 지위, 통제력 뒤에 숨어서요. 하지만 그 안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여주기 두려워할 뿐. 서연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걸 보여주면요. 또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은 항상 따르죠. 하지만 위험 없이는 삶도 없어요. 그냥 생존만 있을 뿐이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이 마음속에 울렸다. 고마워요. 뭐가요? 솔직하게 말해줘서요. 건우가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서연은 떠났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3일이 지났고 나흘이 남았다. 그녀는 변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강해졌으며 생각은 명확해졌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 무언가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녀가 몇 년 동안 쌓아온 방어벽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건우였다. 그녀의 돈을 원하지 않고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봐주는 이 평범한 배관공. 서연은 눈을 감았다. 만약 이게 연기가 아니라면? 만약 이 감정이 진짜라면? 그럼 모든 게 훨씬 더 복잡해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넷째 날, 그들은 부촌에서 일했다. 저택, 수영장, 난방 시스템. 건우가 연결 부위를 용접하는 동안 서연은 파이프를 잡고 있었다. 덥고 비좁았으며 손은 땀으로 미끄러웠다. 꽉 잡아요. 건우가 말했다. 잡고 있어요. 파이프가 흔들렸다. 서연은 놓치고 말았다. 건우가 용접기에 손을 대었다. 젠장. 그는 연장을 내던지고 손을 움켜쥐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니까. 하지만 화상은 심각했다.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이 잡혔다. 서연은 승합차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와 화상 부위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아파요. 참을 만해요. 정말 미안해요. 건우가 그녀를 쳐다봤다. 서연 씨, 이건 일이에요. 일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는 거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하지만 그녀는 신경이 쓰였다. 죄책감을 느꼈고 어떻게든 만회하고 싶었다. 저녁에 일이 끝났을 때 서연이 제안했다. 사과의 의미로 저녁 살게요. 괜찮아요. 건우 씨, 제발요. 정말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요? 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신 비싼 레스토랑 말고 평범한 식당으로. 그들은 차고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갔다. 플라스틱 테이블에 칠판 메뉴가 걸린 소박한 곳이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공깃밥을 시켰다. 마주보고 앉았다. 손은요? 서연이 물었다. 괜찮아요. 곧 나을 거요. 그들은 말없이 식사했다. 그러다 건우가 말했다. 이 며칠 사이에 당신 변했어요. 어떻게요? 더 편안해졌어요. 긴장도 덜하고 가면도 덜 쓰고 더 당신다워졌다고 할까?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거 좋은 거네요. 네, 지금 당신 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요. 서연은 멈칫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건우는 시선을 피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됐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 말 듣기 좋네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건우도 침묵했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가져왔고 서연이 계산했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다. 데려다 줄까요? 건우가 물었다. 아니에요. 택시 탈게요. 그래요. 그들은 떠나지 않고 나란히 서 있었다. 건우가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다. 서연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뭐를요? 이런 거.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느리고 조심스러운 키스였다. 서연은 순간 굳었지만 이내 그의 키스에 응했다. 그들은 길 한가운데 서서 행인도, 자동차도, 세상도 잊은 채 키스를 나눴다. 이윽고 건우가 몸을 뗐다. 미안해요. 이러면 안 됐는데. 왜요? 이건 다 연기잖아요. 결혼식을 위한 것 헷갈리면 안 되는데.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만약 연기가 아니라면요? 건우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럼 우리 둘 다에게 위험해져요. 왜요?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다르니까. 당신은 당신 세계로 돌아갈 거고 난 내 세계에 남을 거예요. 그럼 아플 겁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내가 돌아가기 싫다면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게 될 거요. 모두가 그러니까. 그는 돌아서서 승합차로 향했다. 그리고 떠나버렸다. 서연은 홀로 서 있었다. 아직 그의 키스를 기억하는 입술을 느끼며 그가 옳다는 것을,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멈출 수가 없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키스를 되새겼다. 건우의 입술, 그녀의 어깨를 잡았던 그의 손, 기계유와 무언가 깨끗하고 정직한 냄새. 그는 말했다. 돌아가게 될 거요. 모두가 그러니까. 하지만 그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도, 사무실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는 그 세계에도. 아침에 그녀는 일어나 옷을 입고 차고로 향했다. 닷새째. 이제 이틀의 노동이 남았고 그 다음엔 결혼식이었다. 건우는 차가웠다. 좋은 아침. 네. 오늘 현장은 3군데, 사무실 2곳, 아파트 1곳입니다. 점심때쯤 끝나고 오후엔 제 개인적인 볼일이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들은 말없이 일했다. 건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서연은 그들 사이의 벽이 느껴졌다. 점심 후 마지막 현장 일이 끝났을 때 건우가 말했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봐도 돼요? 내일은 10시에 봅시다. 건우 씨, 잠깐만요. 그가 멈춰 섰다. 어제 일에 대해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요. 제가 실수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난 그게 실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건우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서연 씨, 잘 들어요. 난 당신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난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요. 당신이 드는 가방 하나가 그거보다 비싸죠. 난 당신이 선택할 만한 미래를 줄 수 없어요. 난 그저 배관공일 뿐이라고요.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지금은 신경 안 쓰겠죠. 평범한 삶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일주일 뒤에 당신은 사무실로, 당신네 사람들 곁으로 돌아갈 거고 난 그저 스쳐 지나간 추억이 될 겁니다. 서연이 한 걸음 다가섰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겪어봤으니까. 제 전 여자친구도 다른 세계 사람이었어요. 반년 정도 만났죠. 그러다 그쪽 부모님이 알게 됐고 그 남자냐 우리냐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녀는 부모님을 선택했죠. 원망하진 않아요. 하지만 똑같은 짓 반복하고 싶진 않아요. 서연은 말이 없었다. 그의 눈에 담긴 고통은 진짜였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에겐 선택의 순간이 올 거고 난 당신이 모든 걸 잃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는 승합차에 올라타 떠나버렸다. 서연은 길 한가운데 홀로 서서 속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옷도 갈아입지 않고 먹지도 않고 그저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다.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서연은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직접 찾아올 것을 알았다. 여보세요, 아빠. 서연아, 할 얘기가 있다. 당장 사무실로 오너라. 지금요. 그래, 지금. 그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한숨을 쉬고 사무실로 향했다. 익숙한 분위기가 그녀를 맞았다. 비싼 가구, 파노라마 창문, 커피향. 비서가 고개를 까딱하며 아버지의 사무실을 가리켰다. 서연이 들어서자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양복 차림의 사설탐정이 서 있었다. 앉아라, 서연아. 그녀가 앉자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탐정에게 고갯짓했다. 그가 서류철을 열어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았다. 차고 앞에서, 식당에서, 길거리에서의 서연과 건우, 그리고 키스 장면. 서연은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저를 미행했어요. 내가 저지를 실수를 막기 위해서다. 무슨 실수요? 아버지가 사진을 가리켰다. 이거 말이다. 배관공 따위랑 만나다니. 서연아, 넌 호텔 제국의 주인이다. 내 평판은 수조원의 가치가 있어? 스캔들 하나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이건 제 사생활이에요. 내게 사생활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넌 공인이다. 내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고 있어? 만약 내가 배관 고치는 남자랑 만난다는 게 알려지면 넌 끝장이야. 서연이 일어섰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제게 짝지어주려는 그런 인간들과는 달리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요. 정직함이 청구서를 내주진 않고 진실됨이 제국을 건설해주진 않는다. 서연아, 정신 차려라. 넌 내 딸이고 내 후계자다. 너에겐 의무가 있어? 전 이제 그 의무가 지긋지긋해요. 아버지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럼 포기해라. 회사는 나에게 넘겨. 내 마음대로 살아. 단,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은 하지 말고. 서연은 굳어버렸다. 진심이세요? 물론이다. 내 할아버지가 그리고 내가 이룩한 것을 내가 망치게 둘 순 없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다. 여기 10억 원이다. 내 그 백관공에게 줘. 조용히 스캔들 없이 사라지라고 해. 서연은 봉투를 쳐다봤다.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 사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은 살 수 있다. 가격의 문제일 뿐. 아니요. 그 사람은 못 사요. 아버지가 피식 웃었다. 그럼 어디 한번 시험해보지? 서연은 봉투를 움켜쥐고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탐정이 아버지를 쳐다봤다. 효과가 있을까요? 반드시. 그 여자가 그놈이 돈에 팔리는 인간이란 걸 확인하든가 아니면 그놈이 돈을 거절하고 스스로 관계를 끊든가. 어느 쪽이든 내가 이기는 게임이지. 서연은 차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무릎 위에는 10억 원이 든 봉투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건우가 돈을 받고 사라지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건우가 받지 않을 것을 알았다. 아니, 어쩌면 받을지도. 의심이 싹 텄다. 혹시 아버지가 옳은 걸까? 모든 사람에게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걸까? 아니야. 건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차고로 향했다. 건우는 낡은 트럭의 보닛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서연 씨, 여긴 어쩐 일로?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요. 10억 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당신더러 내 인생에서 사라져달래요. 건우는 봉투를 보고 이어서 그녀를 봤다. 진심이에요. 난 원치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이 돈에 팔리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건우는 봉투를 받아 열었다. 돈다발이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봉투를 닫고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가져가요. 서연은 받지 않았다. 제발 받아줘요. 이걸로 어머님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수술, 치료, 전부 다요. 건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이 돈을 받으면 난 내가 경멸하는 그런 인간이 되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서연 씨, 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존엄성은 있어요. 10억 원에도 그걸 팔 생각은 없어요.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어머님은요.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사람답게 살라고 가르치셨어요. 제가 자신을 파는 걸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는 봉투를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서연 씨, 당신 아버지가 옳아요.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요. 난 당신이 누리는 삶을 줄 수 없어요. 당신이 마땅히 만나야 할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도 없고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난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난 당신이 필요해요. 건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 고통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난 존엄성이 필요해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그걸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난 항상 그 배관공, 격에 맞지 않는 놈, 사람들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테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써요. 지금은 그렇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도 날 감싸는데 지치고 변명하는데 지쳐서 떠날 겁니다. 모두 그랬던 것처럼. 서연은 울고 있었다. 난 안 떠나요. 떠날 거요. 두 세계에서 동시에 살 수는 없으니까. 당신은 당신 세계를 선택할 겁니다. 미리 원망하진 않아요. 그는 돌아섰다. 가요. 서연 씨, 제발. 서연은 서 있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고 돌아서서 떠났다. 차에 앉아 핸들을 쥔 채 울었다. 건우가 옳았다. 그녀는 두 세계에서 살 수 없었다. 아니면 다른 모든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그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저녁에 아버지가 전화했다. 그래, 돈은 받았더냐? 아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흥미롭군. 고집이 센 놈이로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지. 무슨 방법이요? 두고 보면 알 거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압박하고 부수고 파괴할 것이다.
그녀는 건우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다. 미안해요. 제발 조심해요. 우리 아버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답장은 없었다. 서연은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건우에 대해, 그의 말에 대해, 그가 10억 원을 거절한 것에 대해 생각했다. 누가 그런 돈을 거절할까? 원칙이 있는 사람만이, 안락함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그리고 그녀는 그와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서연은 차고에 가지 않았다. 건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6째 날은 취소합시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결혼식장에서 봅시다. 아직도 내가 와주길 바란다면 서연은 문자를 오랫동안 쳐다봤다. 그가 와주길 바라는가? 그렇다. 세상 무엇보다도. 하지만 배우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곁에 있어줄 사람으로서 그녀는 답장했다. 바래요. 와주세요. 제발. 이 답장은 없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에서 하루를 보냈다. 창밖을 보고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 애썼다. 저녁에 어머니가 전화했다. 서연아, 내일 결혼식이다. 준비는 됐니?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드레스, 보석, 헤어스타일은 다 준비됐어? 네, 다 준비는 됐어요. 그럼 뭐가 문제야? 서연은 침묵했다. 엄마는 아빠랑 결혼할 때 사랑했어요? 어머니는 놀랐다. 이상한 질문이네. 물론 사랑했지. 지금은요. 잠시 침묵. 지금은 익숙해졌지.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습관으로 변한단다. 전 습관 말고 사랑을 원하면요. 서연아, 사랑은 사치야. 우리 세계에서는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선택하는 거란다. 파트너는 지위, 돈, 배경이 맞아야 해. 만약 맞지 않으면요. 그럼 고통받는 거지?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다. 어머니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옳았다. 그들의 세계에서 사랑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치를 누리고 싶었다. 설령 그 대가가 모든 것이라 해도. 밤에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다. 내일 아침 사무실로 오너라. 서프라이즈가 있다에 서연은 답장하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그녀는 사무실로 향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변호사가 있었다. 앉아라, 서연아. 그녀가 앉자 아버지가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 회사 지분을 나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서다. 서명하면 넌 자유야. 누구랑 살든 내 마음대로 해라. 단, 돈도, 지위도, 제국도 없이. 서연은 서류를 쳐다봤다. 협박이시군요. 선택권을 주는 거다. 회사냐, 그 배관공이냐. 세 번째 선택지는 없다. 서연은 펜을 집었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가 거절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서명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심이냐? 서연이 일어섰다. 물론이죠. 아빠의 회사 가져가세요. 저한텐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녀는 사무실을 나섰다. 돈도, 지위도, 제국도 없지만 자기 자신을 찾은 채로 자유롭게 32년 만에 처음으로 서연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서명된 서류는 변호사에게 있었다. 이제 회사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3시간 뒤에 있을 결혼식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건우와의 문자 기록을 봤다. 결혼식장에서 봅시다. 아직도 내가 와주길 바란다면 서연은 문자를 보냈다. 바래요. 기다릴게요. 답장은 없었다. 그녀는 옷장을 열었다. 드레스, 구두, 보석들. 예전에는 이것들이 중요했다. 완벽하게 보이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 이제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장식 없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골랐다. 가벼운 화장을 하고 다이아몬드는 하지 않았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다른 여자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제국의 차가운 상속녀가 아니라 그저 지쳤지만 살아있는 윤서연. 그녀는 택시를 불러 자신의 호텔, 연우 호텔로 향했다. 1시간 뒤 전 남자친구의 결혼식이 시작될 곳이었다. 도착해서 하객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다. 미리 예약해둔 객실로 올라가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기다렸다. 전화가 울렸다. 사촌 동생 할인이었다. 언니, 벌써 왔어. 연회장으로 와. 다들 모이고 있어? 곧 갈게. 혼자야.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일단은, 아쉽다.
뭐, 괜찮아. 파티에서 누구라도 만나겠지? 할인이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건우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않았다. 마음을 바꾼 걸까?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걸까? 그녀는 일어나 욕실로 가서 찬물로 세수하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그가 오지 않아도 그녀는 소리 내어 말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제발 와줘. 식이 시작되기 15분 전 서연은 연회장으로 내려갔다.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홀은 하객들로 가득했다. 모두 비싼 정장과 드레스 차림이었고 속삭임과 웃음소리, 잔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이 들어서자 대화가 멎고 모든 시선이 쏠렸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걸어가며 동정, 호기심, 고소함이 섞인 시선들을 느꼈다. 불쌍한 윤서연, 혼자 왔네. 차였다더니 진짜인가 봐. 놀랄 일도 아니지. 너무 차갑잖아. 서연은 반응하지 않고 재단에서 멀리 떨어진 뒷줄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음악이 연주되고 모두 일어섰다. 신부가 입장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리는 빛나고 행복해 보였다. 그 옆에는 신랑, 서연의 전 남자친구인 최민호가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고 놀랐다. 혼자였다. 그는 비웃었다. 서연은 감정 없는 얼굴로 정면을 응시했다. 식이 시작되었다. 줄에 사는 사랑, 신의, 행복에 대한 아름다운 말들을 늘어놓았다. 서연은 들으며 생각했다. 다 거짓말이야. 진짜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 필요 없어. 행동으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증명하는 거지. 마치 그녀가 건우를 위해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건우가 들어섰다. 비싸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잘 다려진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진지했다. 서연이 일어섰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모두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건우는 홀을 가로질러 그녀 옆에 섰다. 늦어서 미안해요. 서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건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서연은 온몸으로 퍼지는 온기를 느꼈다. 그는 약속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가 선택해서 온 것이었다. 식은 계속되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을 뿐이었다. 식이 끝나고 연회가 시작되었다. 하객들은 테이블로 흩어졌다. 서연과 건우는 한쪽에 앉아 있었다. 할인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서연 언니, 안녕. 근데 이분은 누구? 건우 씨, 내 친구야. 할인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만나서 반가워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배관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인은 샴페인을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배관공이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그녀는 떠났다. 서연은 잠시 후 홀 전체에 수군거림이 퍼지는 것을 들었다. 배관공을 데려왔대. 진짜. 윤서연이 배관공이랑 이제 바닥까지 갔네? 완전 바닥이야. 건우는 턱을 굳혔다. 제가 그냥 갈까요?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있어줘요. 제발. 그녀는 일어나 샴페인 잔을 들고 마이크로 다가갔다. 실례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홀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봤다. 서연은 숨을 내쉬었다.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호텔 제국의 주인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아버지께 넘겼습니다. 충격, 속삭임, 의아함. 누군가 물었다. 왜? 서연은 건우를 바라봤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국은 삶이 아니라 세장이라는 것을요. 아름답고 비싸지만 결국은 세장이죠. 저는 32년 동안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올바르게, 성공적으로, 차갑게, 그리고 불행했습니다.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배관공 조수로 일했습니다. 파이프를 나르고 하수구를 청소하고 지하실에서 추위에 떨었죠.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진짜인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 곁에 저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을요. 홀은 침묵에 잠겼다. 그 사람은 10억 원을 거절했습니다. 그에게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예, 존엄성.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누군가 분개했다. 이건 모욕이야.
아니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닌 척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을 빌어요. 저는 이제 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서연은 건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가요. 그가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경악한 시선들을 뒤로하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멈춰 서서 가슴 가득 숨을 들이마셨다. 해냈어. 드디어. 건우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확실해요. 당신 모든 걸 잃었어요. 모든 걸 잃진 않았어. 나 자신을, 그리고 당신을 찾았으니까. 그가 그녀에게 오랫동안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가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함께라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3개월 후, 서연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아파트 인테리어를 디자인했고,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충분했다. 건우는 자신의 작은 회사를 차렸다. 서연은 돈이 아니라 이제는 사라진 그녀의 세계에서 얻은 인맥과 협상 기술로 그를 도왔다. 그들은 도시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를 얻어 함께 살았다. 건우의 어머니는 수술을 받았다. 서연의 옛 지인인 의사들이 수술비를 할인해 주었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 몇 주간 그녀는 기다렸지만 이내 그만두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건우가 말했다. 후회 안 해요. 제국을 잃은 거, 돈, 지위 같은 거. 서연이 그를 바라봤다. 아니, 단 한순간도. 난 드디어 진짜로 살고 있으니까. 건우가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그들은 입을 맞췄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시는 불빛으로 반짝였다. 서연은 건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돈은 많은 것을 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살 수 없으니까. 사랑, 의미,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서연은 그 모든 것을 펜트하우스가 아닌 이 작은 아파트에서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녀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 곁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떤 제국보다도 값진 것이었다.